이번에는 좀 고가주택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건데요. 이쪽도 소수의 시장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좀 기회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돼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강남이 오히려 싸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고 그거에 저도 일부 동의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경기도의 어떤 뭐 핵심 지역들이나 아니면 뭐 강북 뭐 이런 데들도 집값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풍선 효과죠. 풍선 효과가 몇 년째 이어지면서 특정 지역들 위주로 이 가파르게 상승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과 이 강남, 소위 말하는 지금 이 정책의 타겟이 되는 이 지역들을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 오히려 싸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막을 방법이 없다.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른다.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대치동, 뭐 잠실, 뭐 압구정 뭐 이런 데들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뭐 계속 올라가요. 전세가는 뭐 이렇게 올라가고요, 지금. 그래서 이걸 폭등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실거주자들만 살 수가 있고 이걸 뭐 전세를 준다거나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매매를 할 때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허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불허가가 나올 것 같으면 신청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래에 부담이 생겨서 지금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계속 급감하고 있죠.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걸 폭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지금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면서 거래가 되면 신고가를 찍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약간 기이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보통은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도 같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좀 정상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거래량은 계속 떨어지는데 사면 계속 가격이 신고가요. 이거 뭐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거래량 감소를 보고 아, 이제 집이 거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살 사람들은 다 샀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는 수요가 정체되다 보면 하락할 거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다는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동의가 안 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집값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속도를 조금 늦추겠다는 게 이 정책의 목적이에요. 말 그대로 거래를 어떻게든 좀 감소시켜가지고 속도를 늦추는 거죠. 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뭐 여기가 올해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죠. 여기는 현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라고 하면서 투기 수요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래를 막겠다 라고 해서 지금 묶여 있는 곳이고, 작년에는 잠실, 뭐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그리고 용산 그쪽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올해 다시 연장을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총 5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제 2년 차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거래 속도를 좀 늦추고 싶어서. 왜냐하면 급등할 것 같으니까. 왜? 이 지역들은 다 지금 대형 호재가 발표된 지역이거나 아니면 어떤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원래도 인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든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가장 먼저 사러 오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를 막아야지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조금 천천히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어찌 보면 이게 그 아주 극단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의도, 뭐 압구정, 뭐 성수, 뭐 목동 이런 데들은 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호재가 있는 거고, 그 뭐 잠실, 뭐 대치, 청담 뭐 이런 데들은 또 여기 GBC라고 해서 뭐 영동대로 복합개발, 뭐 마이스, 뭐 현대차 사옥 등 해서 여기도 또 한 10조 가까운 호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재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하는 거고, 아무리 속도를 잡아도 이게 계속 폭등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이 조금씩 계속 거래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투기를 옥죄도 압구정은 신고가 행진이다. 그러니까 압구정이 지금 재건축 추진을 하니까 야, 여기는 이제 앞으로 엄청 비싸질, 한국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고 하는 그 단지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들은 다 사러 가는 거예요.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50평대가 58억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전에 이미 평당 1억을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얼마겠느냐. 그래도 사람들이 사러 오는 거죠. 왜냐하면 호재라는 게 지금 계속 살아 있으니까. 호재를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뭐 거기만 그러겠어요. 강남 뭐 반포 같은 데는 뭐 지금 42억, 30평대가 42억이고, 송파도 뭐 지금 59제곱이면 정말 작은 건데 20평대가 20억이고, 이런 그들만의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호재라는 건 그대로 살아있는데 단순히 이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안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강남이 싸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절대 가격 자체는 비쌉니다. 아니 뭔 25평이 20억이야, 말도 안 돼. 무슨 30평대가 40억이야.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비싸다. 이거는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 가격은. 왜냐하면 어차피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절대 가격이 더 마음에 와닿으시겠지만, 내가 이미 집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좀 갈아타기를 뭔가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지역에 가서 살고 싶어요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 가격에 좀 더 주목하게 돼 있어요. 이게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버리니까 당연히 풍선 효과가 생기는데, 여기를 거래량을 낮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역은 거래량이 낮아지면 이 바깥 지역 있죠? 이 바깥 지역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이 풍선 효과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꽤 심각해요. 그래서 뭐 잠실 하면 뭐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해가지고 뭐 소위 엘리트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아파트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완전히 묶여버렸죠. 이게 지금 2년 차인데, 그러고 나니까 옆동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가 막 신고가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사는 여기가 원래는 좀 메인인데, 여기가 메인인데 옆동에 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 가격 상승이 막 생기는 거야. 왜냐면 여기를 사고 싶은데 여기는 지금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네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오면서 이거를 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서 뭐 대장이 바뀐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도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치동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도곡동이나 뭐 역삼동에는 거래가 되면 계속 신고가예요. 여의도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신고가를 또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못 사긴 하지만 그래도 호재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입지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은 한국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는 곳들을 지금 묶어놔서 사러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안 파는데 사러는 오고, 그러니까 제일 비싼 값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도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고, 그 인근의 지역들은 풍선 효과로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지금 서울 강남권, 소위 말하는 비싼 동네들의 현실입니다. 뭐 음마 아파트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음마 아파트 뭐 이거 재건축 언제 되냐 뭐 이렇게 뭐 자조 섞인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여기도 지금 팔리면 신고가로 막 찍히는 거예요.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큰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한 뭐 파크리오나 아니면 뭐 도곡 렉슬이 올라간다고 칠게요. 거기는 어쨌든 토지거래 구역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거래 허가구역인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왜냐면 원래 저 집보다 이 집이 더 비쌌는데, 저 집보다 우리 집이 원래 그래도 1억씩은 더 비쌌는데 우리 집이 더 살기 좋은데,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입지는 이 거래 허가구역인 곳들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규제를 맞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살기가 좋고 여기가 조금 더 뭔가 좀 편리한 부분이 어쨌든 있는데, 우리 집은 요렇게 올라가는데 옆 동네는 반사이익으로 더 많이 올라가서 뭐 대장주가 바뀌네 이런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동네는 끝났구나,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부 정책 때문에 눌려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호재는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재건축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바이스도 지금 막 사업자 선정한다고 하는데 기다려 보시죠 라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 정책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시장가에 왜곡이 와요. 시장 가격에 왜곡이 오게 되면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내가 왜 쟤네보다 싸게 파냐, 그러니까 버텨야 된다
그래서 물건이 또 안 나와요. 그리고 이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풀리지 않겠냐. 이분들이 뭐 강남의 아파트를 막 3채, 5채, 10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진작에 정리를 했어요. 지금은 정말 버틸 수 있는 상태인 분들만 버티고 있는 거고, 대부분 1주택자거나 뭐 많아봐야 뭐 2주택자 정도 되시는데 그냥 종부세 내면서도 버틸만 해서 버티거든요. 근데 지금 팔래니까 양도세도 너무 크고 뭐 상대적으로 쟤보다 좀 싼 것 같으니까 팔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버티려고 한다. 그래서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더 계속 감소합니다. 왜냐면 신고가는 계속 찍거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급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좀 억울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은 뭐예요? 엄청나게 좋은 지역들, 다 선호하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야, 이 가격에 뭐 살 거면 사세요 라고 했는데 누가 와서 사? 저 25억에 팔렸네? 그럼 저 26억에 던질게요 했는데 또 누가 사? 그럼 저 28억에 할게요 했는데 또 사. 이런 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세력이 또 나타났죠. 뭐냐? 이 외국인들. 외국인 매수세가 아직 많지는 않은데 이 지역들, 그 인근 지역들의 특징이 외국인들도 투자하기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워팰리스를 뭐 89억짜리를 대출 받아가지고 뭐 80년대생 중국인이 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뭐 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타워팰리스 89억짜리를 샀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외부 자금도 이 지역들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지금 갖춰졌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로 가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글로벌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수 수요는 이제 예측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못 사게 한다고 해서 진짜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주변이나 아니면 어떤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생각보다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돈을 버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떤 뭐 사업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창업을 하거나 뭐 상장을 하거나 뭐 인수합병을 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 돈 번 분들은 결국에 또 부동산을 사러 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자수성가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집을 사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원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세금 폭탄이 뭐 앞으로 뭐 엄청나고, 그리고 이제 뭐 보유세도 높고 해서 사람들이 집을 다 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의 급감으로 온 것이지 가격 하락이 아닌 인상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 세금 규제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라는 거에는 지금 의문이 있는 거예요. 세금을 계속 때려서 못 버티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사람이 교체가 되죠. 그냥 이 A라는 사람이 B한테 팔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버티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버티는 사람들은 나가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세금을 뭐 감당하면서 감수하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호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집이라는 거는 단순히 숫자로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뭐 종부세를 올리면 사람들이 팔겠지, 뭐 양도세를 올리면 팔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약간 좀 단순하게 보는 거고, 이 집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약간 꼴인 지점이에요. 이건 꼴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서 이 고생들을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꽤 많은 분들이 세금 많이 오르고 뭐 하면은 되게 막 힘들어들 하시거든요. 강남 쪽은 1주택자도 지금 세금이 많아요. 근데 아니 이 돈 내고 살지 말고 나가세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냥 이 동네에 그냥 살 건데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냥 산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의 그 근원적인 그 개념을 보면 이거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분들은 보통 나의 목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요 강남에 아파트 사는 게 뭐 꿈입니다. 저는요 제가 원래 고향이 뭐 어디 뭐 잠실이었는데 거기 돌아가는 게 꿈이에요. 저는 옛날에 반포 주공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부모님이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이제 이사 가시고 저는 이제 돈 벌어서 다시 나중에 언젠가는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뭐 저는 뭐 경희궁 자이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라는 거를 집으로 설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보통 집으로 생각합니다. 집이 달성되면 차로 가죠. 나의 목표를
포기하라는 의미죠. 이 세금 규제를 가지고 하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팔 것이다라는 거는 일부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 보고 그 목표를 포기하라는 의미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 제가 버틸 수 있을 만큼 한번 좀 버텨보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는데 팔리면 신고가다. 그래서 거래량 감소를 여기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게 이제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샀다. 대출도 안 해주는데 누가 삽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팔 사람도 지금 별로 없습니다. 양도세 60% 70% 내가면서 이걸 팔아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미 1주택자고 실거주하고 아니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무주택,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현금화 한다는 게 생각보다 두려운 일이거든요. 다시 살 수 없다는 그 걱정. 그런 것 때문에 쉽게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는 누군가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투기 세력인가? 아니면은 다주택자일까?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신고가를 찍는 분들은 다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사람들, 기존의 1주택을 팔아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게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돈 벌자고 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로 한번 이 강남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좋은 동네에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동네에 살면은 나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는 게 단순히 투자 상품은 아닌 거죠. 그냥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고 내 생활 반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그냥 강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난 강남에 지금 전세를 사는 거야. 전세 15억에 살아요. 근데 살고 있어. 근데 전세가가 안 올라가면 그냥 살면 되는데 전세가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못 버티면 나가라라고 쉽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진 않죠. 적응이 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안 나가고 버티려고 해요. 버티려고. 그러면 전세를 올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겠다. 옆에 있는 걸 사야겠다. 집을 사자. 그러면 어떻게 전세 15억인 분이 집을 살 수 있냐. 그 집을 빼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월세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30평대 살고 있는 분들은 조금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20평대를 사러 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든 이 안에서 버텨보려고 이 반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전세가 올라가니까 이 분들이 사러 오는 거예요. 이게 수요로 바뀌는 거예요. 매수 수요로. 그래서 이 전세 급등 지역은 기본적으로 집을 사든지 전세를 올려주든지 하는데 강남의 특성상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하고 거꾸로 이런 동네에 들어오는 분들은 안 나가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배수진을 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웬만한 분들은 이런 동네, 비싼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동네에 털을 잡겠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밀려나지 않고 내가 여기서 계속 내 능력을 키워서 돈을 벌어서 여기서 집도 산다. 내가 여기서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아서 이분들이 떠나기 싫어하면 계속 매수 수요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강남이 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정리하면 이겁니다. 현재 정부 정책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집값이 30억인데. 아니다. 상대평가로 보면은 가장 저평가일 수도 있다. 지금 정부 규제 중에 강력한 게 이런 거죠. 15억이 넘어가는 집은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데 강남 쪽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르겠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실거주자만 매수할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곳들은 더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뎌요. 얘만 보면 폭등인데 옆에 동네로 보면 폭등도 아니야. 왜냐면 여긴 실거주자만 되고 전세도 끼지 못하고 삽니다. 근데 대출도 안 나와. 그러니까 현금 25억이 다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집들은 1주택자여도 종부세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도 수요가 한정적이고 그 한정적인 수요가 올린 게 이 정도인 거니까 앞으로 이 규제가 만약에 풀리거나 아니면 규제가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면은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평가였던 게 다시 재가격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문제는 이겁니다. 이 가장 부자 동네라고 불릴 수 있는 이 강남 3구 쪽이 서울에서 가장 낡은 동네예요. 서울에서 가장 낡은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또 필연적으로 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 수요도 계속 있고, 이 동네 사람들 또 떠나기도 싫어하고, 개발은 언젠간 또 해야 되고, 그런데 또 뭐 부자 동네라서 계속 규제는 막고 있고, 이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역이 가장 쌀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무주택자가 강남을 그냥 산다? 이건 좀 어렵죠. 정말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현재 강남의 전세, 고액 전세를 살면서 현금도 많으신 분들, 뭐 사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한 번에 팍 사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아마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이런 지역인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상대적으로 부풀어 오른 지역의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경기도의 뭐 핵심 지역이라거나 아니면 강북 쪽이나 뭐 강동, 강서, 뭐 강북, 뭐 동서남북 다 해서 풍선 효과가 뭐 아닌 곳이 없으니까 이런데 상대적으로 막 급등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곳하고 아까 제가 말한 규제를 겹겹이 막고 있는 지역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안 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부의 경제력에 따라서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리하고 이쪽으로 가려면 갈 수도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규제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 거래 비용을 따져야 돼요. 이 거래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되지만 소수, 극소수의 분들은 이게 가능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죠. 이게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걸 한번 말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집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20억이 넘는 뭐 경기도에 무슨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20억이 넘어. 이걸 팔면은 어떻게 뭐 강남 3구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를 들고 있으나 강남을 들고 있으나 어차피 뭐 하락기가 오면 같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눌려있는 거를 사는 게 맞겠죠? 가지고 있을 거라면. 그래서 아예 현금화를 할 거라면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어차피 A를 들고 있는 상태라면 좀 상대적으로 좀 B로 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거기가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불구덩이 같아 보이겠지만 여기는 지금 눌려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라는 의미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